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카고 라이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육원자입니다. 시카고 라이프라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시작한 이래 정말로 우리 시카고의 생활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장바구니의 물가,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 주부님들의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그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월 15일 FTA가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발효된 FTA로 인해서 우리 시카고의 그 실물 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자이신 오재호 무역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월 15일부로 이게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관장님, 저희 그 시카고 라이프의 두 번째 손님이신데 예. 축하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딜 가나 상당히 그 문화민족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 제가 어딜 가나 우리 교민 신문도 많고 또 방송도 많고 하는데 덕이 더불어서 이 시카고 라이프가 이제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우리 동포 사회에 우리 삶을 상당히 좀 기름지고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재외 동포는 아니지만은 해외 주재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 동포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생활 편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에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나오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가 계속 좀 번성해가지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그 해외 생활이 아주 윤택하고 재밌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하고 어떤 가교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카고 라이프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프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그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FTA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한국 양쪽에서 이렇게 좀 빨리 발효가 돼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인준도 해주고 또 승인도 해야 된다는 이런 데 활동을 마쳤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발효된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코트라 무역관이라 하면은 이제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무역관은 약칭으로 코트라라고 하는데요. 한국명으로 정식으로 하면은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정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무역관장님이 시카고에 부임하신 이후로 한 2년이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보시면서 우리 동포들의 그 무역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그 분포라든지 성향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달라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90년부터 이제 93년까지 근무를 했고 다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 이제 2년 정도 시카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변한 부분도 있는데 대개 저희 이제 동포분들의 비즈니스라면은 이제 세탁업이라든지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알게 모르게 와 보니까 새로운 전문 직종이라든지 특히 젊은 세대가 변호사라든지
또 이런 그 회계사라든지 네. 또 어떤 글로벌 기업에 갔을 경우에 그 아주 그 주류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세와 2세들 간의 그 직업이 굉장히 네. 다양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이제 좀 느끼셨네요. 네. 그러면 지난 3월 15일부터 FTA가 그 발효가 효력을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한미 양국 간의 그 FTA 발효가 된 그것의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게 FTA가 발효되기 전에도 그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교육 파트너였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는 한 7번째 그런 교육 상대국입니다. 굉장히 큰 그 교육 상대였군요. 네, 뭐 1차로 그 미국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또 중국이나 일본, 그 영국이나 이런 독일을 빼고 나면은 그다음에 한 7번째 정도는 한국이 이제 중요한 파트너인데 사실 그런 경제적인 면보다는 이때 한국 간의 뭐 한미 간의 혈맹이라든지 또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FTA가 이렇게 발효됨에 따라서 그런 그 정치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면뿐만 아니고 이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하고의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교육 파트너라는 게 더 실감하시게 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또 좁고 또 그 지하 자원 같은 것이 이제 북한에 주로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 한국은 무역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한미 FTA가 발효가 되고 나서부터 그 한미 간의 교역 증대가 어떤 그 거기에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미국의 7번째 교육 상대국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비중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저희 한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더 중요한 건 최근 10년간 한국도 이제 무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수출입 합계를 다 합하면 1조 달러가 되었죠. 굉장하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수출이나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미국하고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연간 한 13억 불 정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한국으로의 수입은 연간 한 12억 불 정도. 이렇게 한 15년간 계속 지속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요즘 기사를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고용 창출에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FTA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양국 간의 무역의 벽을 낮추고 그 이제 관세를 낮추는 그런 게 크게 되겠는데 그 대상이 이제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서로의 장벽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법률 서비스라든지 회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장기적으로는 양쪽 나라에서 다 통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이제 교육을 늘리다 보니까 미국 회사에서도 한국 전문가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거 FTA가 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지 또 이게 일리노이 지역에 있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회사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하고 무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문가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영어와 한국어가 바이링구얼이 되고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는 우리 이제 동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포분들에 대한 그 채용 수요도 앞으로 FTA를 계기로 해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학생들 또 동포 이세분들을 젊은 분들이 앞으로 한국 말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질을 갖출 경우에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이 세들에게 한국의 언어, 저희 그
우리나라 말을 꼭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야 그 진출이 더 쉬워지고 네. 더 넓게 그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네. 저 같은 그 재정 상담가도 네.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FTA가 그 발효가 되고 보니까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그 코트라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네. 그럼 그 코트라 무역관의 역할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주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정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있는 일리노이 지역은 미국 제조업의 중심 지역이죠. 그렇죠. 중심 지역이고 또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상용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FTA의 가장 그 강력한 후원자들이었거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그 관세라든지 장벽이 없을 경우에 자기들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FTA의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년간 이런 그 미국에 있는 이 일리노이 지역의 글로벌 기업들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중장비 상용차 부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 FTA의 가장 큰 수혜 품목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부품이나 또 섬유, 네. 또 의료기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A 같은 경우는 뭐 자바 시장이라든지 그 의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류 쪽으로 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의료용품,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각 무역관별로 그 중점 품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이 지금 현재 그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그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기회도 열리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기회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게 이제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많이 좀 접하는데요. 되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 물건을 이렇게 미국에 가져오시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FTA라는 게 이제 양쪽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그렇죠.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쌍방의 교역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한국에 미국의 물건을 가져가시는 것도 양쪽으로 같이 하실 경우에 그런 그 기회가 더 많이 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관세가 철폐가 되는가 이렇게 궁금한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많은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건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한 92, 3%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품목은 즉시 철폐되는 품목도 있고요. 어떤 품목은 이미 FTA 되기 전에 그 관세가 없어진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품목별로 그런 그 어떤 품목이 더 FTA 효과가 큰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유, 석유 제품 이런 품목들은 상당히 이제 관세 철폐 효과가 이제 큰 그런 품목에 해당되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무선 통신기기라든지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품목은 이미 그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FTA를 통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더라도 이게 그 품목별로 서로 이제 스케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잘 살펴보시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그런 그 정보가 다 그 홈페이지에 그 웹사이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그게 다 이 HS 코드라고 같이 공통으로 상품을 찾는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번호는 혹시 뭐 그 문의하실 것 같으면 저희 무역관에 연락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HS 코드를 넣을 경우에 이 해당 품목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자다 하면 이게 그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관세가 변하는지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원산지 증명이 저희들이 미국하고도 FTA를 하고 EU라든지 아시아나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 FTA 맺은 것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다르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하고 FTA에 있어서는 그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지금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실제 이제 실무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정부에서
그 표준 양식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걸 뭐 한글로 기시하셔도 되지만 그것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영어 번역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양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은 나중에 통관하신다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 그 동포들이 네.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든지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거를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제가 있는 주변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일리노이가 있는 중서부 지역은 뭐 중장비 상용차,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실제로 뭐 라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치라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네. 식료품 가게를 여는 것이 좋겠다든가 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미 그런 그 품목적으로는 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계실 네.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때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이제 아마 또 그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의 어떤 이때까지의 그 경력이라든지 그 노하우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하고 그게 또 이번 FTA를 통해서 혜택이 되는 그런 분야인지 그런 걸 좀 면밀히 보시고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전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그 관장님이 앞으로 코트라에서 하실 그 계획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 이제 당장 FTA가 이제 발효가 되니까 한국에서 많이 몰려오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구나. 네, 벌써 이제 4월, 5월에 저희들이 그 투자 유치 이제 그 FTA가 되니까 사실 한국이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미국하고 또 EU하고 아시안하고 이렇게 FTA에 대한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한국이 그 FTA 허브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어떤 GDP의 61%가 한국의 FTA를 맺은 나라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인도로 이렇게 어떻게 수출을 하고 싶다 하면 그 한국은 미국하고 이제 FTA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인도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세파가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FTA 일종으로 세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인도에 공장이 있는데 그걸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공장 부품을 바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그런 아이템 같으면 한 12.5% 정도 되는데 그걸 한국을 통해서 조달할 경우에 인도하고는 이제 무관세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기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유치 사절단이 그 이번 4월 초에 이제 한번 저희 코트라 산하에 투자 유치를 하는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단장님께서 오시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시에 이제 김병일 그 시장님께서 한번 또 5월달에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할 만한 사항은 저희 그 코트라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이제 그 무역하고 이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인재 유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그 인재 유치 사절단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FTA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의 교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효성이라든지 또 아모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사람을 좀 써야 되겠다. 한국에서도 필요하고 또 미국 현지 법인에서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인재유치 사절단이 와서 또 우리 이제 그 동포분 중에서도 좀 사람을 뽑겠다 이런 사항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 김해시라든지 뭐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무역사절단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데 네. 아까 그 인재를 구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인재를 구하시는지 네, 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회사마다 이제 상당히 그 인재가 다양한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제 연구 인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판매를 하는데 영업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제 거기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이번에 오는 사절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뭐 이런 인재를 보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차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찾고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전체의 어떤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이제 기관에서 그런 데서 찾거나 아니면 뭐 저희들이 또 신문 공지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시카고의 네. 인재들도 많이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문이나 이런 방송으로 네. 구하는 그런 광고들을 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 나는 이런 인재에 속하는데 네. 이런 그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컨택 코리아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 코트라가 그 인재를 서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이 한국의 인재를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인재를 한국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유익하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런 FTA의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또 우리 동포들, 교포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